가족은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악보 위의 리듬인 줄로만 알았던 적이 언제였는지 가물거린다. 절대적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가족이란 신선한 공기가 들락거리는 건강한 폐 같은 거라고 믿었던 순진한 시절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엇박자 내지는 폐기종에 불과한 것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한다. 그때는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언제 다시 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하다라는 기본형 동사에 따라붙어 나오는 수많은 분열체들 사이에 놓인 의미의 거리를 은결은 이론으로 익히긴 했으나 발화시 오류가 따른다. 사람들 또한 직접 실행에 옮기거나 겪어보지 않고 글로만 배운 지식은 뜻대로 잘 활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남의 그림을 보고 화풍을 외울 게 아니라 붓을 쥐어야 하며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선 악보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악기를 직접 잡아야 한다. 한 번은 두 번이 되고 세 번을 넘자 일상이 된다. 이 파우더를 사지 않으면 저 부교재를 살 수 있다거나 캐러멜 마키아토 40잔을 참으면 학원 1개월은 다닐 수 있다는 환상 따위가 지긋지긋해진다. 손에 들어온 대로 써보고 싶어진다. 또래 애들이 하는 것을 따라해보고 싶다. 거기서 남는 것이 환멸과 지루함뿐이더라도 어차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해야 할 일만 하더라도 사람은 살아있는 이상 돈을 쓰게 된다. 숨만 쉬면서 살아도 비용이 든다. 숨을 쉬는 일, 입을 여는 일 자체가 극도의 무게를 동반하는 것이다. 자신 이외에 한 사람 이상과 관계를 맺고 산다면 감당해야 할 공기의 밀도는 더욱 높아만 간다. 쌓인 벽돌 같은 현실의 어느 틈새에 콧구멍을 들이밀어야 깊은 호흡이 가능한지 시우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에게도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란 딱히 없다. 그보다는 정해지지 않았거나 모른다에 가깝다고 영장은 심야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 있다. 20여 년 전 대여 비디오로 보았던 소소한 로맨스 영화에서는 심장이라 했고 액션 충만한 블록버스터 과학 영화에서는 뇌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은 몸 안 어딘가에 갇혀있는 게 아닌 밖으로 흘러넘치는 무엇이었다. 괜찮아. 형태가 있는 건 더러워지게 마련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지우고 또 지웁니다. 어차피 다시 졸릴 테니 잠자리에 들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당신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냈고 부자유한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할 줄 알면서 동시에 다른 손님들의 권리를 소홀히 다루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소극적인 형태라고 하겠으나 불의에 저항하기를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선의가 항상 보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기에 당신은 부당한 공경에 처했고 이제 비로소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상 알아야 할 것이 달리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 대개 저기와 비난의 언사로 흘러넘치는 세계에서 그나마 들어줄 만한 말이라고 공허한 말장난이나 모호한 비유 정도일 것이다. 그
밖에도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들을 마주대하며 하기 싫은 일을 많이 양보해서 5번 가운데 한 번은 하고 맞추고 싶지 않은 분위기를 띄우며 때론 누군가를 휴지통으로 삼기는커녕 누군가 뱉어낸 쓰레기를 자신이 기꺼이 삼켜주는 일도 한다. 그러므로 시온은 조율과 적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스스로의 욕망을 누르거나 지우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그래도 흔적이 남는다고 해서 터진 자리에 바늘 한 번 대지 않고 내버려두고 싶진 않아. 여건만 허락한다면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고 어색한 생활의 굴곡을 감당하고 싶어. 서로 비슷한 일과 사물에서 긴장을 느끼고 그것을 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싶어. 슬픔이나 근심의 타이밍이 서로 다르더라도 공감의 여지만은 남겨두고 싶고 어쩌면 계산되지 않는 그 다름이야말로 함께하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도 있겠지. 같은 날 같은 시에 나란히 죽는다는 꿈은 비현실적인 낭만이지만 적어도 서로 오랜 시차를 두지 않고 사라지는 게 좋겠어. 지금까지 말한 것들 가운데 대부분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가능성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 무엇보다도 나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걱정할 것 없다. 당연한 거라며 명정은 이른다. 잎사귀가 을에 말라 비틀어져 나뭇가지 끝에서 떨어져 내리듯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라 말한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한다. 다만 세상에는 너무 일찍 예정에도 없이 흩어지고 소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 중 하나이며 심지어는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서 흙으로 돌아갈 기회도 영영 얻지 못했다 말한다. 명정은 누구에게도 그런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남겨진 이들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이제는 없지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살아있는 누군가는 사무행정 절차에 불과하더라도 그의 시신을 거두고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은결은 남겨지는 이가 아닌 동시에 철저히 남겨지는 이다. 아이의 표정에 가끔 걸렸다 사라지고 나는 안개를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정신과를 제 발로 찾아간 일을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치료받기 시작할 무렵 정신병원이란 미친 사람이나 알코올 중독자들만 가는 곳이라 알던 고루한 장년층인 모치는 그놈의 병원 안 가면 안 되냐고 설득했다가 세주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어디 가서 딸년 미쳤다는 수근거림을 듣기 싫으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다니라며 쫓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었다. 사지 멀쩡하여 일할 수 있는 누구나 마음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그대로 넘어져 부서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저 의지박약의 일종으로 지부했으며 자신이 홀몸으로 딸을 억척같이 키워낸 과업을 수시로 내세우는 한편 과거의 자신과 달리 지금의 딸은 직무태만의 모성 부족이며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우울증 따위가 드나드는 것이니 거기 놀아나는 딸이 한심하다는 말로 더 큰 갈등의 요인을 만들곤 했다. 무언가 묻거나 말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짐을 나눠지지 못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 궁금해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어린 방푼어치 얄팍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 한 존재, 한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그녀가 가장 먼저 알게 된 삶의 자세가 그것이다. 돌이킬 수 없이 얼룩졌으나 어떻게든 입고 걸치고 끌어온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표백하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상상해본다. 그리고 낡은 옷가지 속에 파묻었던 때 묻은 기억들을 말갛게 씻어낸 뒤 햇볕에 널고 싶었던 매 순간의 충동들을 돌이켜본다. 그는 인간의 시간이 흰 도화지에 찍은 검은 점한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그 점이 퇴락하여 지워지기 전에
사람은 살아있는 나날들 동안 힘껏 분노하거나 사랑하는 한편 절망 속에서도 열망을 잊지 않으며 끝없이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원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것이 바로 어느 날 물속에 떨어져 녹아내리던 푸른 세제 한 스푼이 그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다.